넘어갑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26분입니다. 자, 여담인데요. 제가 여담을 좀 해드리면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사실 원래는 이제 군사 전문이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추가로 해드리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진짜 우크라이나 쪽 전황은 어떻게 되느냐? 정말 조만간 재건 사업을 하러 들어갈 수 있느냐? 라는 뭐 대목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조선일보가 사실 보면은 러시아 편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편을 상당히 많이 들어주잖아요. 그래서 전황 보도도 상당히 우크라이나 쪽에 유리한 얘기만 합니다. 근데 그 조선일보가 이런 보도를 했어요. 우크라이나 반격이 지지부진한 4가지 이유. 자, 6월부터 7월, 8월 초까지 우크라이나가 대대적인 공세를 폈습니다만 실제로 진격한 것은 10마일 정도밖에 안 되더라. 이게 주간조선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젤렌스키 역시도 아직까지 성공 실패를 단언하기에 이르다 하면서도 기대했던 것보다 느리게 진격한다 라고 인정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처럼 현재 이 우크라이나 전황은요, 사실 우크라이나 쪽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러시아 쪽에 상당히 유리하다는 그런 보도가 더 많아요. 그런 정보가 더 많아요. 실제로 영국에서는 무슨 보도가 있었더라? 예. 향후 2달 안에 오히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북부를 공격할 것이다 라는 보도가 나옵니다. 영국의 정보 당국에서 이 같은 리포트를 발표했다 라는 얘기도 나와요. 자, 이렇게 되면은 우크라이나 재건 솔직히 물 건너간 거예요. 작년부터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한다 하지만 벌써 1년 넘게 쳐다보고 있잖아. 앞으로 이게 몇 년 갈지 몰라요. 진짜로. 자, 오밤중의 뉴스 여담으로 좀 우크라이나 전황 관련 소식 좀 전해드렸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3번째 주제는요. 검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최근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고 있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되는 게 없는 상황인 거죠. 자, 왜 되는 게 없을까? 전에는 검찰이 청구하는 족족 영장이 나오고 검찰이 청구하는 족족 구속영장이 떨어지더니 어떻게 된 걸까? 자,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아시다시피 어제 이 박정훈 대령의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조마조마했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예 박정훈 대령의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단언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뭐 어떤 분들은 아예 기각될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좀 있었어요. 저도 약간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떤 게 있느냐? 첫 번째는 검찰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요. 처음 뭔가를 제출했을 때, 신청했을 때 곧바로 영장을 내주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번처럼 이렇게 사회적으로 논란이 큰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곧바로 영장을 툭 내주진 않아요. 고심을 했다, 수사를 계속해서 보강을 했다 라는 식의 이런 액션이라도 취해야만이 영장을 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영장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한 가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영장이 기각될 수 있는 분위기가 이미 만들어져 있기도 했어요. 어떤 거였느냐? 아시다시피 군 검찰이 청구한 박정훈 대령의 이 영장 내용이 언론에 유출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군 검찰이 영장 청구 사유로 제시했던 것이 정말 말도 안 되고 심지어 문장도 안 되더라. 법리적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내용인 건 물론이고 문법에조차 어법에조차 맞지 않는 정말 기가 막힌 황당한 내용. 언론 보도에 많이 나갔고 언론에 계속 그 인터뷰를 하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사유가 있다? 그게 왜 증거인멸이 돼? 검찰은 오히려 언론 보도 나온 거를 증거랍시고 제출하기도 했었어요. 그랬으면 언론에 인터뷰를 많이 했다는 것은 오히려 증거가 박제된다는 얘기잖아요. 박제되는 건데 그게 왜 영장을 발부할 사유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내용이 유출이 됐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런 영장을 발부해 준다면 판사가 욕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판사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게 컸을 겁니다. 안 그래도 첫 번째 올라오는 영장은 기각을 하는 경우가 좀 많았는데, 특히 이렇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의 경우. 그런데 이렇게 영장 내용이 유출이 돼버려서 누가 보더라도 영장을 발부해 주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어떡하겠어. 영장 기각인 거지. 자, 여하튼 박정훈 대령에 대한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윤석열 정권으로서는 이 박정훈의 입을 틀어 막아야 되는데 일단 실패한 거죠. 언론 보도가 많이 나갔습니다. 무리한 수사에 역풍이 분다는 얘기가 들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TV조선에서조차도 강제 구인을 억지로 하려다가 실강이가 났다는 등 이런 소리까지 막 했습니다. 자, 강제 구인을 하려고 했다라는 건 뭘 말한다? 예. 이거 자체가 사실은 약간 구속영장을 발부하려고 하는 그런 액션을 취한 겁니다. 여튼. 자, 그리고 어제 기각된 게 하나 더 있죠. 김용 부원장의 알리바이를 위증했다라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이용훈 전 경기상권진흥원장에 대한 영장도 기각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의 불리한, 혹시 윤석열의 불리한 증언을 한 사람이나 윤석열의 불리한 보도를 한 경우는 모두 죽인다라는 식의 이런 태도가 많이 진행돼 왔었는데 일단은 그런 의도나 그런 분위기는 일단 깨졌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은 위증이니 허위니 이런 식으로 막 떠버리면서 각종 지금까지 어떤 분위기 혹은 재판의 흐름을 뒤집으려고 해왔습니다만 일단 어제까지는 그런 그 검찰의 시도는 실패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서서히 역풍까지도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박정훈 대령건과 관련해서는요, 정말 역풍이 거세지요. 해병대에서도 지금 논란이 일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김용 부원장 건과 관련해 가지고 검찰이 이 증인을 압박을 해서 엉터리 자백을 받아낸 것 아니냐라는 의심이 또 일기 시작합니다. 검찰이 항상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사실 유동규만 해도 그래요. 원래는 지금 하던 식의 발언이 아니라 이재명하고 대장동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많이 했어요. 남욱도 마찬가지였고 정영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재판이 진행이 됐어요. 재판이 1년가량 진행이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진술을 뒤집고는 이재명 저격에 났습니다. 남욱도 마찬가지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 김용 부원장 관련된 이 증인의 경우에도 검찰이 무슨 협박, 위협, 압박을 했기 때문에 또 진술을 바꾼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보면은 지금까지 최근 들어서 검찰이 무슨 자신들한테 불리한 얘기만 나오면은 계속해서 위증을 하네, 허위네라고 하면서 증언을 한 증인이라든지 보도를 하는 기자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뒤집으려고 하고 있어요. 툭하면 위증이니 툭하면 허위니 하면서 뒤집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한두 건이 아니고 그 검찰한테 불리한 얘기가 나온 대부분의 거의 모든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전혀 다른 진술, 검찰과 배치되는 진술을 했던 사람들은 검찰에 몇 번 불려가고 난 다음에 갑자기 진술을 확 뒤집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뭔데? 그 정말 어느 게 진실입니까? 이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엊그저께 벌어진 이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있죠. 자, 그러면서 이 신앙림 위원장의 압수수색은 사실상 뉴스타파를 겨냥했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옵니다. 뉴스타파에서 이 신앙림 인터뷰만 보도한 것이 아니라 결정적으로 검찰한테 불리한 보도를 했었죠. 바로 정영학 녹취록입니다.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 뉴스타파가 정말 꼴보기 싫었을 거예요. 그런데 뉴스타파를 직접 못 때리니까 누구를 때린 거다? 신앙님을 때린 거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신앙님을 괴롭히면 신앙님과 친하다는 김만배가 혹시라도 압박감을 느껴서 진술을 바꾸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보면은 신앙림 위원장이 얘기를 합니다. 김만배랑 친하다고, 오래전부터 알고 있다고, 뭐 학교도 갔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던데, 여하튼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 신앙림 언론노조 위원장, 이 사람은 김만배가 아니면 이렇게 검찰로부터 치도곤을 당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신앙님이 이렇게 검찰에 불려다니고 압수수색을 당하는 이유는 김만배 때문이다 라고 밖에 볼 수 없고, 실제로 보면은 신앙님 그 언론노조 위원장을 괴롭히는 이유도 김만배와의 인터뷰가 허위다, 허위 인터뷰를 해주고 돈 받았다, 이런 식이잖아. 뭡니까? 일단 지금 당장은 신앙님을 타겟으로 하고 있지만 3쿠션으로 김만배를 괴롭히는 걸 수도 있는 거죠. 검찰은 어떻게 보면 1타 3피인 거죠. 신앙님도 괴롭히고 뉴스타파도 괴롭히고 김만배도 괴롭히고, 결국에 자신들한테 불리하게 제공되어 있는 정영학 인터뷰라든지 김만배의 진술이라든지 혹은 신앙님 인터뷰라든지 이런 것들을 뒤집기 하려는 거죠. 아, 검찰한테 불리한 내용, 검찰과 다른 내용 전부 다 알고 봤더니 허위야. 봐봐. 김용도 그렇고 다 허위잖아. 라는 식으로 몰고 가려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쉽겠습니까? 특히 신앙림 위원장과 관련된 부분은요, 지금 서서히 역풍이 불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지금 검찰은 이 신앙림 위원장의 이 혐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김만배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받고 그 대가로 허위 인터뷰를 해줬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뷰 내용이 그겁니다. 뭐 아시는 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신앙님 인터뷰의 내용은 김만배가 신앙님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다? 예, 핵심적인 내용은 그거예요. 그 핵심적인 내용은 윤석열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에서 조우형을 봐줬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대장동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다라는 식의 주장이었죠. 그리고 이재명은 대장동 사업에 도움을 주진 않았고 오히려 여러 가지로 압박을 했다, 뭐 이런 내용이 이 인터뷰 내용에 포함이 돼 있잖아요. 자, 이게 다 허위다. 그리고 허위 대가로 1억 5천만 원을 받았다라는 식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행태가 참 똑같죠. 뭐다? 예. 자신들한테 불리한 뭐 증언이나 진술이나 보도가 나오면 그 거짓말이다라고 억지를 쓰는 겁니다. 이게 한두 건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예. 당연히 역풍이 불 수밖에 없습니다. 역풍이 부는 데다가 벌써 검찰의 의도는 하나씩 둘씩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어제 박정훈 대령에 대한 영장 기각이라든지 김용 측 증인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라든지 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어요. 자, 검찰은요 이미 여러 가지 사안에 있어서 슬슬 위기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착착 진행되던 검찰 마음대로, 검찰이 의도한 대로 진행되던 그 많은 사업들이, 그 많은
공작들이라고 합시다. 그 많은 공작들이 이제 하나씩 둘씩 파탄이 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그 전까지는 법원에서도 검찰이 원하는 대로 뭐 재판도 해주고 영장도 내주고 하더니 법원도 서서히 이제 부담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당장 백현동과 관련해 가지고도 검찰 뜻대로 안 됐어요. 이 백현동 사건 같은 경우는 이미 이재명 대표가 확실한 증거를 내놨죠. 쌍방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낙연이 아니죠. 이화영 부지사를 괴롭혀가지고 뭔가 이재명을 괴롭히려고 했는데, 옥죄를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영장만 기각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밖에 사건 진행, 수사, 재판 하나하나 검찰의 의도와는 다르게 진행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사실은 대장동 건이죠. 대장동 같은 경우는 이미 재판이 검찰이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런 보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공중파에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재명 수사는 검찰의 판정패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재명은 곧 전당원 신임 투표라는 승부수를 띄워가지고 검찰하고 맞설 수 있는 교두보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자, 대표적인 부분 이 부분입니다. 검찰의 판정패로 흘러가고 있다. 이재명 수사는 검찰의 판정패다. 400번에 넘는 압수수색과 툭 하는 이렇게 뭐 구속영장 청구서님 공소장이 막 내놓고 있지만 그 내용이 하나씩 둘씩 다 깨져 나가고 있고 그걸 뒤집을 수 있는 확실한 물증은 그 검찰이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결국 처음 시도는 검찰이 이렇게 기세 좋게 몰고 갔는지 모르겠으나 더 이상 스모킹건이 나오지 않는다. 결국 검찰의 판정패로 끝날 것이다. 이런 보도는 지난 3월 달부터 나오기 시작했고요. 드디어 이번에 또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렇게 서서히 검찰의 판정패로 흘러가고 있다. 스모킹건이 없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냥 검찰에 대놓고 편파적인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보도들이 나옵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검찰이 그만큼 죽을 쓰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제가 그래서 일단 이번 고비 이제 8, 9월만 넘기면 괜찮을 거다라고 한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8월 달만 넘기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돌발 변수들이 있으면서 조금 시간이 길어지고 있어요. 9월까지 넘어오게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제 9월 중하수만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뭐 어떤 방식으로 해도 이재명 대표 건드리기 힘들 거예요. 그리고 저항은 점점 강해질 겁니다. 검찰이 또 압수수색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을 또 청구할지 모르겠어요. 이재명 대표 분명히 이번에 출석을 할 겁니다. 자, 그날 서초동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두고 보시죠.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검찰의 의도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고 서서히 차질을 빚기 시작했다. 그리고 흐름이 검찰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다.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마지막 주제였습니다. 푸른 숲길님 추석 지나면 끝? 추석만 지나면 끝이에요. 자, 셀시님 오셨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